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새해가 되면 누구나 올해는 꼭 결심하지만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도 잦아지면서 나도 이제 다 됐나 보다 하고 한숨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20년간 건강 정보를 전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70대에 새롭게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의 건강습관 7가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비결은 의사들도 잘 말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비결, 혈관의 해독. 첫 번째로 말씀드릴 비결은 바로 혈관의 해독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가 막히면 물류가 마비되듯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시니어 건강의 90%는 혈관 건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얀 가루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설탕, 소금 그리고 흰 밀가루입니다. 이 3가지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특히 단 것을 즐기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혈관에 상처를 입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과일도 안 되나요? 하고 물으시는데요. 과일은 괜찮습니다. 과일 속 당분은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어 있어서 설탕물과 다름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드세요. 이는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최소 68잔, 대략 1.5리터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식사 전후보다는 식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히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에 더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비결, 근육이라는 연금. 두 번째 비결은 근육이라는 연금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로 경제적인 연금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육연금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근육량은 매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없으면 뼈를 지탱하지 못해 관절염이 심해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져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은 75세에 운동을 시작하셔서 80세가 된 지금 20대 청년보다 더 건강하게 사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3가지만 매일 해보세요. 먼저 뒤꿈치 들기입니다. 설거지 하실 때나 TV 보실 때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해보세요. 하루에 30회씩 3번만 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다리 부종이 많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그냥 맨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는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았다가 손을 앞으로 뻗으며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하루 10회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 당뇨 예방은 물론이고 보행 속도가 빨라져 훨씬 활기찬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어렵지만 벽을 이용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가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팔뿐만 아니라 가슴과 어깨 근육을 강화해서 상체의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5회씩 2세트만 하셔도 3개월 후면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비결, 뇌를 깨우는 소통. 세 번째는 뇌를 깨우는 소통입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다가 아니죠. 많은 어르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기능은 빠르게 감퇴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고립된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에 나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시거나 친구분들과 정기적으로 차 한잔 나누며 대화하십시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줌이나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화상 모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손을 쓰는 취미를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뜨개질,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해보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네 번째 비결, 황금 수면 패턴. 네 번째 비결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황금 수면 패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며 낮 동안 쌓인 뇌의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황금 수면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잔다고 하시는데 깊은 잠을 방해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온도는 1820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시고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를 하시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 장 건강혁명. 다섯 번째는 요즘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장 건강혁명입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만큼 장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식품을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은 유산균의 보고입니다. 고가의 유산균 제품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김치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 해조류를 매 끼니마다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과식을 피하세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시고 80% 정도만 채우는 게 좋습니다. 과식은 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효소를 고갈시킵니다. 조금 모자란 듯이 먹어야 오래 산다는 옛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결, 햇빛과 신선한 공기. 여섯 번째 비결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햇빛과 신선한 공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햇빛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들을 만들어주고 신선한 공기는 폐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루 30분만 밖에 나가 걸으세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햇빛이 가장 강해서 비타민D 합성이 잘 됩니다. 얼굴과 팔을 햇빛에 노출시키면서 가볍게 산책하시면 됩니다. 산책할 때는 가능하면 흙길이나 공원을 걷는 게 좋습니다. 숲에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나무가 많은 곳을 걸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날씨가 안 좋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자주 시키세요. 실내 공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10분씩만 환기해도 실내 공기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일곱 번째 비결, 정기적인 자기점검. 마지막 일곱 번째, 의사들도 잘 말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정기적인 자기점검입니다. 병원 검사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매일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3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소변 색깔입니다. 진한 황색이나 갈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것이고 거품이 많이 나면 신장이나 당뇨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건강한 소변은 맑은 노란색입니다. 둘째, 대변 상태입니다. 대변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거나 검은색 변이 나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적인 대변은 바나나 모양으로 부드럽게 나와야 합니다. 셋째, 몸무게와 혈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체중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가 저렴하니 하나 장만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줄거나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은 나의 건강 점수를 매겨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항목들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운동은 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사람들과 대화는 나눴는지.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패턴이 보이고 개선할 점도 명확해집니다.
건강 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매일의 건강 상태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나중에 병원 갈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여러분 건강은 어떠한 특별한 보약 한 첩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물 한 잔, 까치발 들기, 그리고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다 실천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면 그때 하나씩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은 뒤꿈치 들기 30번을 해보세요. 모레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쌓이면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2026년 한 해 저와 함께 하루하루 조금씩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나는 올해 매일 물 5잔을 마시겠다. 혹은 매일 까치발 들기를 하겠다처럼 여러분만의 작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정성껏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이 들어도 절대 안 아픈 무릎 만드는 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무릎 통증을 90% 줄일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